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고액 기탁금 선고 제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허심탄회하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나라에서 선거를 하려면 기탁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를 듣고, 그러면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치에 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지역사회나 또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어,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어, 사회를 좀 바꾸고 싶은, 정치를 통해서 그런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야말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화폐 자본이나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정치에 나올 수 있다면, 결국은 계층적으로 보거나 계급적으로 봐도 좀 부유층을 위한, 실질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재화,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물론 정치 현실에서는 많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또는 지방선거에 나오신 분들 또는 대선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균형 있게 배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결국 이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런 고액 기탁금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고액 기탁금 제도가 있으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고액 기탁금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정치 기득권층들이 이제 그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또 정치 신인들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이 제도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고,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치는 그래도 좀 이제 지식도 있고 학력도 있고 또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뭐 월세방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잠재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 그 우리나라처럼 무슨 국회의원들이 사무실도 크고 막 삐까번쩍한데 그런 권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봉사를 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정치인들. 그래서 음, 그런 관점으로 정치가 바뀌면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전선에 나와서 헌신하고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질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타금을 내야 되고 되면, 이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나 그렇게 그런 데에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탁금을 폐지하고 우리가 정치의 제도적인 모순들을 해결하면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국민을 위해 진짜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가면서 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 고액 기탁금 제도가 평등권 위배라고 헌법재판소에 두 번이나 이제 그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이제 각하가 됐거든요. 각하인지 기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된 이제 논리는 어, 우리나라 그 평균 임금으로서 두 달 정도 월급을 모으면은
기탁금 정도는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탁금 제도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후보 난립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법관들이 논리를 펴고 이제 기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후보 난립 문제는 오히려 그 기타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후보가 난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후보 난립 문제 오히려 그렇게 기타금을 폐지함으로써 진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만 정치에 들어오면 특권은 줄이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정치가 발전한다면 진짜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럼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그런 후보 날림의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진입장 비용 낮추고 특권을 좀 줄여서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면 후보 난립은 저절로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뭐 내가 얻을 게 없는데 떡고물이 있으니까 고액의 기타금을 내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 지형이나 제도를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노동운동하고 네. 정치는 별다른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노동운동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이제 시위를 한다거나 뭐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정치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법규를 만들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이나 아니면 학식이나 또는 어떤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동운동도 그 두 가지 형태로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경제운동, 한 가지는 정치운동으로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집단 또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또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노동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과 지금 말씀하시는 뭐 기타금 선거제도나 이런 정치제도가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대다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집단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걸 그 가로막고 있는 게 이런 고액 기탁금 제도 문제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특히나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천 몇백만이나 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그 얼마든지 그 정치인을 추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다, 돈이 많이 된다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각 우리나라에는 각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장애인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성, 각 이익 집단을 손쉽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정치 지형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액 기탁금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나와서 각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지형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